저기 화장실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잠깐 써도 괜찮을까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시나요? 당장 나가세요. 경비, 이거지 같은 사람 좀 내쫓아주세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잖아요. 어휴, 냄새?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 호텔 격이 떨어지잖아요. 죄송한데 너무 급해서 그래요. 부탁 좀 할게요. 미치셨나봐요. 이런 옷차림으로 여기가 어디라고. 경비, 빨리 좀 와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호텔에서 근무하는 박지민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고 답답하시다면 시원하게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번거롭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호텔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프론트 매니저 박지민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수많은 손님들을 맞이하면서도 그날의 기억만큼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난 겨울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12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호텔 로비는 연말 분위기로 한껏 들떠 있었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반짝이는 불빛이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더욱 화려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VIP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낡은 회색 파카를 입은 한 할아버지가 로비로 들어오셨습니다. 허름한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고 신발은 닳아 있었으며 머리는 부스스하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호화로운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로비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보안팀은 할아버지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본에서 온 VIP 고객의 체크인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귀금속 사업을 하신다는 그 고객님은 최고급 수트를 입고 계셨고 저희 직원들은 그분의 모든 요구사항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조심스럽게 프론트로 다가오셨지만 제 동료 민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무슨 용건이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화장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민수는 현재 청소 중이라 이용이 어렵습니다라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깊은 실망감을 보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호텔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이 갑자기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이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바로 호텔의 설립자이자 회장님이셨던 것입니다. 40년 전 이 호텔을 직접 세우신 분이셨죠. 회장님은 호텔의 현재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셔서 일부러 평범한 차림으로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호텔리어로서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우리가 잊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우리의 태도,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친절에만 매몰되어 있던 현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호텔은 물론 저 자신도 크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을 통해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와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활기찬 로비는 무거운 적막감이 감돌았고 직원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실망스러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침 조회 시간 김 상무님이 직접 나오셔서 회장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변장을 하고 호텔 곳곳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레스토랑에서는 맨 구석 자리로 안내받았고 라운지에서는 주문을 받기까지 30분을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관찰 일지였습니다. 고급 의류를 입은 손님과 일반 손님의 대우 차이를 시간대별, 상황별로 꼼꼼히 기록해 두셨더군요. 심지어 같은 메뉴를 주문했을 때 테이블 세팅부터 서빙 태도까지 확연히 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전 직원들은 각자의 부서에서 자아성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프론트 데스크에 앉아 지난 8년간의 제 모습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손님에겐 자연스레 스위트룸을 추천했고 수수한 차림의 손님에겐 기본 객실만 안내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기준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갈 무렵 회장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호텔의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장님께서 직접 써주신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진정한 호텔의 품격은 화려한 장식이나 값비싼 시설이 아닌 모든 손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퇴근길에 우연히 민수를 만났습니다. 평소 차갑고 냉철했던 민수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화장실 이용을 거절당하신 할아버지가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으며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충격적인 방문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호텔리어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될 변화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호텔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중앙에 새로 설치된 따뜻한 분위기의 안내 데스크였습니다. 기존의 차가운 대리석 카운터는 사라지고 나무로 만든 친근한 느낌의 데스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첫 번째 개혁은 모두의 쉼터 프로젝트였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편안한 소파와 돋보기가 구비된 독서 공간이 마련되었고 다른 한쪽에는 영유아 가족을 위한 수유실과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생겼습니다. 휠체어를 타신 손님들을 위해 모든 문턱을 없애고 복도 곳곳에 안전 손잡이도 설치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직원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30분씩 진심 서비스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시각장애인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한 체험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가린 채로 호텔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호텔의 여러 문제점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저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체크인하시는 모든 손님께 따뜻한 차와 수건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으로 지쳐 보이시는 손님들께는 잠시 로비 라운지에서 쉬어가시도록 안내해드렸죠.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손님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로비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음악학교 학생들이 연주를 하고 때로는 손님들도 즉석에서 참여하셨습니다. 한 번은 지팡이를 짚고 오신 할머님께서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셨는데 알고 보니 젊은 시절 성악가셨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로비는 할머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득 찼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 호텔의 작은 변화들은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호텔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닌 진정한 휴식과 위로를 찾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업무를 마치며 일지를 쓸 때면 그날 만난 손님들의 미소가 떠올라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려 했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호텔은 겉으로는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객실팀 최 부장님과의 충돌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최 부장님은 25년간 호텔 업계에서 일하신 베테랑이었습니다. 늘 완벽한 서비스를 추구하셨고 그동안의 방식이 최고라고 자부하셨죠. 하지만 새로운 변화에는 강하게 반발하셨습니다. 특히 로비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고 수수한 차림의 손님들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일이 터진 건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한 노숙인 분이 비를 피하기 위해 로비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지침대로 따뜻한 차를 대접하려 했지만 최 부장님이 강하게 제지하셨습니다. 호텔의 품격이 떨어질 거라는 이유였죠.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최 부장님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부장님,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진정한 품격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 부장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노숙인 분이 주머니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최 부장님께 보여주셨죠. 놀랍게도 그 앨범 속에는 30년 전 이 호텔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호텔 건설 당시 작업 반장이셨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길거리에서 지내게 되셨다고 합니다. 최 부장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 부장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최 부장님은 처음으로 직원 휴게실에서 오랜 시간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 부장님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호텔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단순히 시스템이나 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여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최 부장님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노숙인 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하십니다. 호텔 주방에서 남은 음식을 정성껏 포장하여 직접 나누어 주시죠. 처음에는 혼자 시작하셨지만 이제는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호텔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윤서방님은 매일 아침 호텔 로비를 청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키고 계셨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윤서방님의 이름조차 모르고 지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윤서방님이 로비의 구석진 곳에서 울고 계신 어린아이를 발견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체크인했다가 호텔에서 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윤서방님은 청소를 멈추시고 아이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매일 아침 청소하면서 외워둔 호텔의 구조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윤서방님은 호텔의 모든 구석구석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층에 어느 위치에 비상구가 있는지, 어떤 통로가 가장 빠른지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셨던 거죠. 결국 윤서방님의 도움으로 아이는 무사히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회장님께서는 숨은 영웅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청소부터 주차 관리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호텔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차 관리를 하시는 박할아버지는 40년 운전 경력을 살려 초보 운전 손님들을 위한 주차 도우미가 되어주셨고, 객실 정리를 하시는 김 여사님은 손님들이 자주 놓고 가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특별한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물 같은 분들을 그냥 지나쳐 왔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호텔의 진정한 주인공은 화려한 제복을 입은 직원이 아닌 매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이분들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윤서방님께서 매달 한 번씩 진행하시는 호텔 숨은 이야기 투어였습니다. 손님들과 함께 호텔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20년간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소수의 손님들만 참여하셨지만 이제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우리 호텔의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우리 호텔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특히 달라진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로비는 특별한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네 경로당의 할머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다도 모임을 가지셨고, 지역 장애인 복지관의 청년들이 베이킹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호텔의 제과장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이 수업은 벌써 3명의 제빵사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김할머님의 이야기였습니다. 80세의 김할머님은 평생 호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곳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우연히 들르신 후로는 매주 금요일마다 손주를 데리고 오십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할머님의 새로운 낙이 되었다고 하셨죠. 저희 호텔은 이제 첫 호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 호텔을 어렵게만 생각하셨던 분들을 초대해서 하룻밤을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편안하게 호텔을 즐기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느 날은 시각장애인 부부가 신혼여행으로 우리 호텔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점자로 된 호텔 안내서를 준비했고 객실 내 모든 물품에 점자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조식 뷔페에서는 메뉴 설명을 상세히 해드렸고 스파에서는 아로마 테라피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드렸죠. 떠나시는 날 부부는 이곳에서의 경험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지역 소방서와 연계한 소방관의 하루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24시간 막교대 근무를 하시는 소방관분들이 잠시나마 편히 쉬다 가실 수 있도록 특별 패키지를 만들었죠. 객실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야경을 보며 한숨 돌리시는 소방관분들의 모습에서 우리 호텔이 진정한 쉼터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다양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로비로 들어설 때면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손님들을 만나게 될지 설렘이 가득합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 우리 호텔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이 변화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일부에서는 매출 하락을 우려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객실 예약률이 전년 대비 40% 상승했습니다. 특히 주말 가족 패키지는 3개월 앞까지 예약이 꽉 찼고 평일에도 지방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 호텔의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해외 관광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일본의 한 여행 잡지는 우리 호텔을 마음의 베리어 프리를 실천하는 곳이라고 소개했고 유럽의 호텔 협회에서는 우리의 변화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호텔 리뷰에 고급스럽다, 품격 있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다면 이제는 따뜻하다, 편안하다, 마음이 쉬어간다는 후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 소아암 환자 어머님의 후기였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아이와 함께 처음으로 호텔 여행을 왔는데 직원들의 섬세한 배려 덕분에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이직률도 크게 줄었습니다. 오히려 타 호텔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우리 호텔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늘어났죠. 매달 진행되는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일의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이 90%를 넘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호텔 업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호텔들도 하나둘씩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공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대한민국 서비스 혁신 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화장실 이용을 거절당하셨던 그날의 할아버지, 바로 회장님께서 시상식장에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말씀이었죠.
여러분은 호텔의 가치를 높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호텔 로비에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문구를 보며 우리는 초심을 다잡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준 사람은 레스토랑의 정 실장이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정 실장은 예전에는 직원들에게 늘 완벽함을 요구했고 손님들의 드레스 코드도 엄격하게 적용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이 식사 도중 아이를 안고 있느라 음식을 먹기 힘들어하자 직접 아이를 안아주며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보안팀의 강과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상한 사람을 찾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데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주차장을 순찰하며 손님들의 차량 이동을 돕고 무거운 짐을 든 손님을 발견하면 먼저 다가가 도움을 드립니다. 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매뉴얼대로만 일하려 했다면 이제는 손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체크인을 하시는 분이 피곤해 보이면 차 한 잔을 더 권해드리고 늦은 밤 도착하신 손님께는 간단한 야식 세트를 준비해드립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각장애인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점자 카드를 만들어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손님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며 우리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우스키핑 팀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정해진 시간 안에 청소를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했지만 이제는 각 객실마다 작은 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족 객실에는 수건으로 토끼 인형을 만들어 두고 허니문 커플의 객실에는 장미 한 송이를 놓아두는 시기죠. 직원 휴게실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조용히 휴식을 취했다면 이제는 서로의 경험과 에피소드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마음 나눔 타임에는 그 주에 있었던 감동적인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호텔 직원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마음 호텔리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호텔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변화의 물결을 더 널리 퍼뜨리고 싶다는 뜻을 밝히셨고 우리는 그 계획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마음 호텔리어 학교였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다른 호텔들과 나누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매달 한 번씩 전국의 호텔리어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처음에는 10명 남짓했던 참가자가 이제는 100명이 넘었고 해외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호텔 조리학과가 있는 지역 전문 대학과 협약을 맺어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 인턴십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호텔의 베테랑 셰프들이 직접 멘토가 되어 그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죠. 가장 큰 변화는 마음통합 호텔리어 자격증 제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한 서비스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손님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의 자격증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제도에 관심을 보이며 협력을 제안해 왔습니다.
우리는 호텔 곳곳에 작은 변화도 더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을 전면 교체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특별 휴식 공간 마음쉼터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차세대 호텔리어 캠프입니다. 방학마다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초청해 호텔리어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 벌써 5명의 학생이 호텔리어의 꿈을 품게 되었고, 그중 2명은 내년에 우리 호텔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고, 내년에는 베트남에 첫 번째 해외 지점을 열 계획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늘 강조하십니다. 숫자의 확장이 아닌 마음의 확장이 먼저라고. 우리의 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방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항상 작은 순간의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1년이 지난 오늘, 저는 다시 그날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호텔의 프론트 데스크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호텔 로비는 분주합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는 따뜻함이 가득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등산복 차림의 노부부가 로비 라운지에서 도시락을 싸고 계시고, 휠체어를 탄 청년은 테라스에서 친구들과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가 편안한 발걸음으로 들어오고, 비즈니스맨들은 로비의 독서 공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1년 전 그 할아버지의 방문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진정한 호텔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을,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장식이나 값비싼 시설이 아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년 전 그날 화장실 이용을 거절당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의 회장님이셨습니다. 이번에도 낡은 파카를 입고 허름한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모든 직원이 진심 어린 미소로 맞이했고, 따뜻한 차와 함께 편안한 의자를 내어드렸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조용히 호텔을 둘러보셨습니다. 로비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노인들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놀이공간을, 휠체어를 타신 손님을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는 직원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은 진정한 호텔이 되었구나. 오늘도 저는 프론트 데스크에 서서 새로운 손님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압니다. 호텔은 단순히 하룻밤 묵어가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 만들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추억을 만드는 따뜻한 동반자라는 것을. 이것이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용기가 만들어낸 작은 변화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호텔을 낯설고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우리 호텔을 찾아주세요.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는 카페에서 일하는 한지우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로수길 스타리 나잇 카페의 매니저 한지우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 추웠던 12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가로수길은 연말 분위기로 한껏 들떠 있었고, 저희 카페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에 젖은 모자를 쓴 그의 모습은 화려한 가로수길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손에는 해진 에코백을 들고 있었고 신발은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민서가 얼른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저기 노숙인 같은데. 어떡하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인플루언서로 보이는 손님은 얼른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에게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커피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분은 조용히 카운터로 다가와 메뉴를 잠깐 보더니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커피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선하게 로스팅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원두로 정성껏 추출했죠. 커피를 건네드리자 그분은 향을 음미하시더니 로스팅 포인트를 1분 30초 정도로 잡으셨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로스터이자 저희 카페의 실제 대표였던 송민호 대표님이었습니다. 20년간 전 세계의 커피 산지를 다니며 최고의 원두를 찾아다닌 분이셨죠. 대표님은 한 달간 변장을 하고 전국의 커피숍을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든 브랜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것, 진정한 카페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의 만남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대표님은 직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이른 아침 미팅이었지만 모두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대표님은 더 이상 어제의 허름한 모습이 아닌 깔끔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대표님은 지난 한 달간의 관찰 일지를 꺼내셨습니다. 처음 보는 그 노트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인스타그램에 잘 나올 법한 테이블에만 신경 쓰는 모습, 평범한 차림의 손님들에게 불친절한 태도, 심지어 노인 손님이 글씨가 작은 메뉴판을 보기 힘들어하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장면들까지.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같은 메뉴를 주문해도 손님의 외모나 옷차림에 따라
서비스 태도가 달라진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손님에게는 웃으면서 커피를 설명해주고 평범한 차림의 손님에게는 설명도 없이 음료만 건네는 모습이 시간대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커피의 맛과 향은 높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대표님의 말씀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대표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피드백이 좋은 카페 리뷰들을 보여주시며 이 화려한 평가들 뒤에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님들의 실망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카페는 힙플레이스로 유명했고 SNS에서의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차별과 소외가 있었던 거죠. 회의실 한켠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3년차 바리스타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지난주 있었던 일을 고백했습니다. 수능을 마친 여고생들이 모처럼 멋진 카페에 와서 사진을 찍고 싶어 했는데 자리가 있음에도 예약석이라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실망한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대표님은 마지막으로 당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자녀였던 대표님은 고등학생 때 우연히 들른 작은 카페에서 생애 첫 아메리카노를 마셨답니다. 그날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평생의 직업이 되었다고 하시며 이제는 우리 카페가 누군가에게 그런 특별한 공간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카페 문을 열기 전 대표님은 저를 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지우 매니저가 보여준 어제의 그 마음가짐으로 이 카페를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함께 해주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의 커피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카페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장식들은 줄이고 대신 따뜻한 원목 가구들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큰 변화는 입구 쪽에 만든 편한 공간이었습니다. 기존의 높은 테이블과 의자 대신 낮고 푹신한 소파를 들였고 큰 글씨로 된 메뉴판을 제작했습니다. 노인분들이나 임산부들도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실버 카페도 아니고 이러다 인스타 감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부매니저 서준우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평소 SNS 마케팅을 담당하던 준우는 카페의 분위기 변화를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변화 이후 첫 주말 평소보다 한산한 매장을 보며 저도 잠시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들렀다는 중년 신사분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셨는데 편한 소파에 앉아 첫 모금을 드시더니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요즘 카페들은 다 불편해서 이렇게 편하게 커피 마시는 건 오랜만이네요. 그날 저녁 저는 직원들과 함께 커피의 본질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교육이었죠. 커피의 역사부터 각 나라의 커피 문화, 그리고 커피가 가진 사회적 의미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과거 유럽의 커피하우스가 신분의 구별 없이 모두가 모여 대화를 나누던 공간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유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커피는 잘 알았지만 사람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시니어를 위한 커피 클래스를 열었고 휠체어를 타신 손님들을 위해 입구에 경사로도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직원들도 하나둘 변화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할머님들께 메뉴를 설명드릴 때 특히 친절했고, 유진이는 카페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원두 추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반대가 심했던 준우도 새로운 콘셉트의 SNS 콘텐츠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단골 손님들은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발길을 돌렸고 매출은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변화를 시작한 지 한 달, 카페는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매출은 전월 대비 30% 가까이 감소했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내부의 갈등이었습니다. 서준우 부매니저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카페 문 닫게 생겼는데 아직도 이상한 변화를 고집하실 건가요? 아침 미팅에서 준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젊은 직원들 대부분이 준우의 편이었습니다. 사실 준우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카페는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승승장구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 가려진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찾아왔습니다.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가 우리의 단골 손님들을 겨냥한 할인 이벤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그들 앞에서 우리의 새로운 시도는 더욱 힘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준우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트렌디한 카페가 웬 실버타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됨. 이라는 글과 함께 우리 카페의 한산한 모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원들 사이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변화를 지지하는 유진이와 반대하는 준우 사이의 다툼이 잦아졌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런 분위기에 하나둘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밤늦게까지 매출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답은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건너편 프랜차이즈 카페는 젊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표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 매니저, 많이 힘들죠? 대표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변화는 항상 고통스러운 법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 믿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카페에 남아 혼자 커피를 내려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변화가 옳은 걸까? 우리는 너무 이상적인 것을 쫓고 있는 걸까?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카페를 찾아오셨고 상황은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밤 11시 마감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종이 울리며 문이 열렸고 80대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머뭇거리며 들어오시는 모습이 전에 방문하셨던 대표님과 겹쳐 보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곧 마감이라.
준우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할아버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해도 될까요? 여기 커피 향이 참 좋네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오늘 들어간 새로운 원두로 정성스레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커피 잔을 받아 드시더니 전문가처럼 향을 음미하셨습니다. 과테말라 안티구아. 그것도 1959도에서 재배된 듯 하네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감 준비를 하던 준우도 홀 정리를 하던 유진이도 모두 할아버지를 주목했습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국내 1세대 바리스타이자 대한민국 최초로 커피 품질 감정사 자격을 획득하신 김호진 명인이셨습니다. 60년 전 한국에 제대로 된 커피 문화가 없던 시절부터 커피와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 커피를 시작했을 때는 말이야.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버려진 원두를 주워다가 볶던 시절부터 허름한 다방에서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노력하던 순간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나눈 따뜻한 교감까지. 커피는 말이야, 그 자체로 이야기란다. 각자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 말이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준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소 트렌드만 쫓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60년간의 커피 비법이 고스란히 담긴 레시피북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젊은 친구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중이었는데 여기가 딱 좋겠어요. 그날 이후 카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주 한 번씩 카페를 찾아오셔서 직원들에게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오래된 커피 기구들도 하나둘 기증해 주셨습니다. 특히 준우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레시피북을 공부하며 그는 처음으로 커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SNS 피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화려한 사진 대신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채워지기 시작했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계획이나 화려한 마케팅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교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김호진 명인님의 방문 이후 2달 우리 카페에는 특별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추억의 커피 교실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카페가 열리기 전 시간에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커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재능을 보여주셨죠. 손주뻘인 저희보다 후각이 예민하셔서 원두의 미세한 향의 차이도 구분하셨고 오랜 인생 경험 덕분인지 블렌딩 감각도 뛰어나셨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박순자 할머님의 실력이었습니다.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에스프레소 추출 실력이 프로 못지 않으셨죠. 알고 보니 젊은 시절 다방에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커피가 사치품이었지. 하루 종일 일해서 한 잔 마시던 손님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 할머님의 이야기는 준우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준우는 어르신들의 커피 이야기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 컨텐츠들은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쁜 카페 사진보다 진짜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았나 봐요. 또 하나의 변화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채용이었습니다.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서 시작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민규는 비록 말은 많지 않지만 정확한 레시피 암기 능력과 성실함으로 최고의 바리스타가 되어갔습니다. 민규가 처음으로 혼자 내린 커피를 맛본 손님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도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셨던 거죠. 우리 아이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그분은 매주 우리 카페를 찾아오셨고 민규는 그분의 아들을 위한 특별 바리스타 클래스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시작한 청소년 커피 클래스도 인기였습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무료로 바리스타 수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카페에서 거절당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그때의 제가 겪었던 서러움을 아무도 겪지 않았으면 해서요. 카페는 점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아침에는 어르신들의 커피 교실이, 낮에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의 활기찬 움직임이, 저녁에는 청소년들의 열정적인 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변화를 시작한 지 4개월, 우리 앞에 놀라운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지만 카페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는 회계 보고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우리 카페를 찾는 손님층이 다양해졌고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재방문율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아침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즐기셨고 점심시간에는 근처 회사원들이 편한 분위기를 찾아왔으며 저녁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로 채워졌습니다. 주말에는 시외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늘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손님들의 후기였습니다. 처음으로 커피에 대한 편견이 깨졌어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가 내린 커피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할머니와 함께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세대를 잇는 카페, 모두가 함께하는 커피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카페가 소개되었고 한 방송사에서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제안해 왔습니다. 준우의 SNS 채널은 이제 진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필터 없이도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은 팔로워들이 공감하고 반응했습니다. 좋아요 숫자보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댓글이 더 값지더라고요. 김호진 명인님의 커피 교실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카페 창업 준비생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60년의 경험이 담긴 노하우를 젊은이들에게 전수하시는 명인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민규의 성공 사례는 다른 카페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근 카페들도 하나둘 장애인 바리스타 채용을 시작했고 이는 작은 사회운동으로 번져갔습니다. 유진이가 시작한 청소년 커피 클래스의 첫 수료생들이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우리 카페의 정직원이 되었고,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준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틀렸었네요. 진정한 트렌드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팔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직원들에서 삶을 나누는 이웃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견학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대표님의 제안으로 착한 카페 연합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우리는 카페를 찾아온 예비 창업자들과 타 카페 운영자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운영 노하우만이 아닌 그동안의 실패와 고민, 그리고 극복 과정까지 모두 공유했죠. 우리가 겪은 시행착오를 또 겪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부산에서 온 청년 창업자였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운영하시던 낡은 다방을 물려받아 새로운 카페를 준비 중이었는데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고민하고 있었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는 다방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한 새로운 카페를 만들어냈습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의 제안으로 커피 농가 직거래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공정무역 커피를 넘어 직접 농가와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손님들과 나누는 것이었죠.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한 과테말라의 마리아 농장은 이제 우리 카페의 주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준우는 SNS를 통해 각 농가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열매를 따는 농부의 거친 손, 건조장에 널린 커피 체리들, 그리고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담긴 사진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커피 한 잔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지역 사회와의 연계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카페 앞 골목에서는 작은 마켓이 열립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수제 과자, 장애인 작업장에서 만든 수공예품, 청소년들의 작은 공연까지 골목은 이제 지역 주민들의 활기찬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김호진 명인님은 전국의 은퇴하신 바리스타들을 모아 실버 바리스타 네트워크를 만드셨습니다.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진 그들이 젊은 바리스타들을 가르치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대표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모델을 해외에도 전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한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커피 농가들과 직접 연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카페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카페에서 시작된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프로그램이 정부의 공식 직업 교육 과정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민규들이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작은 시도들이 이제는 큰 물결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잔의 커피에 담긴 진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공이 커질수록 시련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8개월째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우리를 견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카페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동시에 3곳이나 들어섰습니다. 파격적인 할인 행사와 화려한 마케팅으로 손님들을 유혹했죠. 게다가 우리의 착한 카페 콘셉트를 그대로 모방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SNS에서 시작된 악의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위생 상태가 의심된다. 장애인 바리스타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 같은 악의적인 댓글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의도적으로 트집을 잡으러 온 듯한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민규가 실수로 음료를 쏟았을 때는 과도하게 화를 내며 의도적으로 다른 손님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먼저 단골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주셨습니다. 악의적인 댓글에 맞서 진심 어린 후기들을 올려주셨고 주변 지인들에게 우리 카페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역 상인회도 우리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과도한 영업 방식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고 오히려 우리 카페를 중심으로 한 골목 상권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김호진 명의님은 방송 인터뷰를 자청하셨습니다. 진정한 커피의 가치는 속도나 효율이 아닌 사람을 향한 진심에 있다는 말씀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민규는 실수에도 좌절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훈련했고 유진이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했습니다. 준우는 이제 악성 댓글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더 진솔하게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대형 프랜차이즈의 직원이 우리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퇴사를 결심했다며 우리처럼 의미 있는 카페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성은 결코 복제될 수 없으며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시련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으니까요. 우리는 앞으로도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저는 다시 그날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카페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커피 향이 가득한 이곳에서는 매일 새로운 만남이 이어집니다. 김호진 명의님은 여전히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신입 바리스타들에게 커피를 가르치시고 민규는 이제 당당한 시니어 바리스타가 되어 후배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준우는 얼마 전 자신의 SNS 채널로 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진정성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타이틀이었죠. 이제는 라이크스보다 리브즈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라는 수상 소감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유진이가 시작한 청소년 프로그램은 이제 정식 교육 과정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수료생이었던 현우가 직접 카페를 창업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오늘도 카페는 다양한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출근길에 들른 회사원, 손주와 함께 온 할머니,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학생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이제는 누구도 서로의 차이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표님께서 제게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더 널리 전하기 위해 2호점을 열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특별합니다. 수익의 일부를 자동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카페 한 켠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도 만들 계획입니다. 어제는 처음 변화를 시작했던 그날처럼 대표님이 다시 허름한 차림으로 카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직원이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죠. 대표님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카페를 지켜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 되었네요. 그러고 보니 우리 카페의 이름 스타리나잇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각자 다른 빛깔로 반짝이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문을 엽니다. 커피를 내리며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파는 것은 커피가 아닌 작은 위로와 희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